나는 사실 이 책은 두 번째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읽으면서 작가는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기가 다 맞다라는 전제하에 글을 쓰고 있더라고. 그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꼰대남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안 와닿았구나. 좀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잔소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옳지만 듣기 싫은 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책이.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읽는데 이렇게 넘기면서 이게 내가 그래도 제일 한 건 이렇게 표시는 해놨지만 넘기면서 약간 이런. 사실 이 책은 그냥 이 책은 책장에 넘기기가 쉬운 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전반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는 편견 선입견 내려놓고 경청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 내려놓고 들어라.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일생은 너무 소설 같은 거지. 내가 그 잘 나가는 직장은 그 전에 부모님이 원해서 어쨌든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열심히 하고 그 했던 과정이 1년에 그렇게 살았던 게 어쩌면 너무 우리 같은 거야. 평범하면서도 그치 좀 잘 의뢰의 방향에 내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자리에 가면 왜 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주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보는, 그리고 나 나름 최선을 다하고. 근데 나한테 과연 어느 날 그런 현타가 왔을 때 쇼파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되겠다는 게 있을 때 과연 그렇게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는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이 싫어. 별로 현실감 떨어진다고? 아니, 그래서 부모한테 통보하잖아. 굉장한 포인트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은 것까지는 좋아. 근데 어쨌든 자기가 관계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사람들한테 의논을 하지 않아요. 통보를 하지.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니까. 그래서 하지만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가 아니라 해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설득시키거나 남을 잘 살려고 이 제목을 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생님 말처럼 선입견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내려놓고자 이 책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난 처음에 나는 당연히 관계에 관한 책인 줄 알았어.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봤는데 지고 싶대로 다 했는데 뭐라는 거 약간 그래서 이게 이질감이 느껴졌구나. 한번 탁 왔던 것 같아. 이게 그 말이 아니구나.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사실은 여기에 이 작가의 이야기를 쭉 써내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이라는 푸 이야기가 거기에 피글렛하고 푸의 대화가 토끼씨는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러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고. 그냥 그게 내가 잘났고 내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맞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안 들리고 듣고 싶지 않은 거. 안 보이고. 그게 이제 작가가 아까 얘기했던 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경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승려의 삶을 버리고 사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그거를 감히 상상을 못할 지경이었는데, 그리고 그 17년의 생활에서 많이 내려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린 풍파라는 게 얼마나 지독할까라는, 그게 본인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수련을 많이 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너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것들도, 왜냐면 현실이니까 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치유가 되는 건가 싶은 게 또 이제 와이프 만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의 가치를 느꼈을 때, 이렇게 명상이나 이런 것들에 니즈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어떤 사회 일원으로서
활용이랄까 어떤 할 거리가 있고 그 이바지에 할 수 있는 그게 본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됐다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터뷰 요청 같은 거 왔을 때 당연히 아니라고 머릿속에서는 100만 번 외쳐도 어느새 당연히 이렇게 한다는 그것도 이제 인간적인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 책의 마지막에 그 마감 글에는 그 이제 뭐죠, 안락사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이거를 본인 이 책을 쓸 당시가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내일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그거 그러니까 마감하면서 그냥 이 사람이 삶이 어느 정도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앞에 아버지의 안락사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약간 예고편 같은 느낌은 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그걸 앞두고 이런 걸 하니까 마음이 이 작가에 대해서 어떤 따로 어떤 뭐 공감을 많이 했다거나 뭐 크게 어떤 그런 작가 독자로서 어떤 교류가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서운하고 그냥 아쉽고 그냥 마음이 괜히 뭉클하고 난 짠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 그게 어쩌면 이 책이고 또 그 내면의 또 그런 소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 그런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그게 또 그래 이 책이 주는 의미인가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괜히 서운하고 아쉽고 그렇더라고. 내랑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나는 사실 이게 이 책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림에 되게 집중을 하면서 봤어요.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는데 그 보면서 어둡다 그냥 이렇게 좀만 밝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마지막을 읽고 이 그림을 보니까 되게 벌써 잘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나는 사실은 지금도 왜 한 거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그림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여기 이제 글들이 있잖아. 근데 이거하고 이 그림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해석을 붙이자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있는, 그러니까 의미는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 내용을 그림과 이 내용을 매치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죠? 나는 그림을 그렇게 처음에 나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 모르겠는데 숙면데 다른 사람한테 또 지가 사진 찍었을 수도 있잖아. 사진 아니고 그림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난 또 이 그림을 누가 그린 걸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왜 너무 흥경화도 아닌 것이 항상 자기가 있다. 난 왜 몰랐지? 우리 관점이 다르니까. 근데 진짜 봐봐봐 얘 있네. 토마스 산체스 김베르. 다 이 사람 작품이에요. 왜냐면 화풍이 같더라고. 뭐 토마스 산체스 화풍이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이 책을 누구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책을 보자마자 이 그림인가 하여튼 그거를 내가 이 책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목만 보고 자기한테 너무 맞는 책이라면 이거 중에 그림 한 장을 사진을 찍어서 피사를 했더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느끼는 감동보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은 걸 느끼시나 이 생각은 했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번아웃인데 일에 대한 번아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번아웃이 왔다면 이 책이 좋았을 거예요. 내려놓고 그건 뭐 부질없고 그냥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서 나는 하여튼 이 책이 그렇게 술술 넘어가지는 않았고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했었는데 약간 나는 사람 관계라기보다 그냥 살면서 우리가 그냥 선이 때 편견 내려놓고 그냥 뭐 이런 있잖아요. 난 그냥 그렇게 사람 관계는 조금 그쪽 방면으로는 내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 방면을 보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건데 약간 이런 그래서 그 관계는 언제 나오는 건데 뭐 이랬는데 뭐 그게 아닌 걸 깨달았을 때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와닿지는 않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따로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나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에 지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림에서 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여전히 그림도 내 취향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선생님이 뭘 말하려고 그 하는지 느낌이 잘 아니라서 그래. 그런 거 같다. 응. 저는 그런 쪽에 감정이 좀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선생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서. 내가 내가 느껴보지 못한 그 감정을 느꼈다면 이 책의 온도가 달랐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책의 그림의 온도다. 그렇지. 그거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을 법한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을 법한 그러니까 선생님의 성향으로는 못 느꼈을 수도 있다. 내가 못 느꼈을 그거는 유사하게 이를테면 사람 관계 중에서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둘 관계가 괜찮아. 근데 그냥 이렇게 약간 내 탓한 사람도 있잖아. 나 기분이 안 좋던데 왜지? 내가 뭐 실수했나? 이 말에서 그런가? 정말 근데 이게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버거워가지고 어느 순간 확 나와버리거든. 전 전혀 그러니까요. 전 전혀 캐치 자체가 안 네, 되더라. 그래서 예. 그러든지 말든지. 딱 내가 아니라면 뭐. 그냥 그러니까요. 역시 절 계속 잘하시는 분이시네. 그래서 저는 잊어. 나 사실은 책만 놓고 봤을 때는 1점인데 끝에 또 약간 아쉬운 작별이 또 마음을 좀 감성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래서 1.5점. 오케이. 어쨌든 그리고 진짜 누군가에는 되게 위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 근데 나하고는 그다음 뭐 그러니까 맞지는 않았던 약간 것 같아. 우리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풀어내는 방식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이제 각자 가지고 가는 이 책에 대한 메시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선입견 편견 내려놓고 경청하고 뭐 그냥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문맥 그대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내가 받은 메시지야. 이 책에서 가지고 가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책에서 가지고 가는 거는 내 선택에 대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옳고 최선이다라고 선택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고 그걸 틀림을 인정하는 책이었어.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내가 되게 아픈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내가 선택한 게 옳지 않다고 인정을 하는 틀릴 게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한다는 거. 이거 진짜 아픈 거거든요. 안 해봤죠. 정말 아파요. 약간 아프다기보다 뭔가 자존심 상하고 만약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그게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데 내 가치관과 이런 거를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린 어떤 결정과 선택인데 그게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삶을 내 가치관을 내 사고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라면 흔들릴 수는 있겠네요. 이게 아프다라기보다 데미지는 클 것 같긴 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잃는다면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 알겠다. 그것까지 인정은 그냥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틀린 줄 알겠다. 그래서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그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뭐 왜 살아야 되지까지 생각이 오는 거야. 진짜? 응.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한 번도 못 느껴봤어. 그래서 그 정도의 불안감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있잖아. 딱히 내가 위로하지 않아도 손 한 번 잡아줬을 때 이 사람이 내가 경험한 거 이 사람도 경험했다는 걸 알았을 때 주는 그 위로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그런 책. 풀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책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책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면 내보다 굉장히 책 재미없다 얘기했지만 많은 재미없었어. 걸 가져가는 거 근데 같아요. 재미는 없었는데 이 책이 그런 사람한테 어울리겠다라고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난 이 책에서 뭘 가져가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없다면 누구한테 얻게 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 책을 누구한테 줘야 되지를 고민했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되게 조심스럽겠지. 이 책을 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더 너무 고민하고 너무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무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지. 뭘 안 틀리고 아둥바둥 정답만을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일을 처리. 물론 실패였고 근데 완성도 높게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는 건 물론 몹시 중요하고 좋지만 그렇게 간다 해도 그게 100% 뽑기일 수 없는데 틀릴 수도 있지. 일단 해보라고. 약간 그런 책을 처음에 접하기 전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그러면 이 작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 그- 이거는 소설 같은 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자기가 직장을 하면서 진짜 승려가 되기까지는 정말 나의 가치관이 흔들린 거잖아. 그렇죠. 내가 완전- 선택한 이게 틀린 걸 안 거잖아. 그때 받아들이고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아니 나는 받아들일 수는 있어. 내가 지금의 삶이 난 정말 행복하지 않고 내가 행복이랑 공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 난 이거 아니고 난 승려야라고 했을 때 생각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결단하고 그래서 승려의 삶을 돌아간다는 것 자체 그 행동과 그 결단력이 나는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그- 않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그 현실감을 있게 해준 게 이 생각이라는 거지.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거를 이 길이 틀렸다라는 걸 아는 순간 도저히 이 길로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난 살고자 이 길을 선택한 거야. 살고자.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순간에도 나는 나의 생각과 주관과 잣대로 이거를 바라보고 그럼 애써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는 거를 계속 설명하려 하고 나도.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삶의 연속적인 이 모든 순간들이 다 이렇게 하긴 어렵다. 근데 달랑 제목한 적이야.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가 틀렸다는 건데 이게 나온 거잖아. 그렇지. 그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육하원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가 많이 그러니까 던져주는 메시지는 오히려 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였고 나는 실행력이라든지 뭐 어쨌든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가져가는 것들이 좀 색깔이 달랐던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둘 다 재미없게 봤다 해놓고 말은 맞네요. 우리 늘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도 가장 말다운 말을 했네요. 그래요. 책 중에서. 그럼 네, 이걸로 이점. 마무리.